일단 수업의 자세, 이건 뭐 많이 듣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뭐예요? 그래도 아직도 대답이 안 나와.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집중. 야, 아주 많이 했는데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뭐 수업 여태까지 들었던 사람들은 물론 뭐 집중 잘하겠지만, 자, 집중할 때 필요한 거, 형식적인 거, 뭐가 필요하겠어요? 형식적인 거, 일단 아이 컨택트를 유지한다. 그지?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펜은 항상 손에서 떼지 않는다. 펜은 항상 손에서 쥐고 있는다. 수업 시간에는 적어도, 공부할 때도 여기 또 커넥트 프랩도 같이 이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공부할 때도 항상 펜은 놓는다. 그럼 펜을 언제 놓냐? 잠이 오거나 이럴 때. 그 전에는 웬만하면 펜은 쥐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앞자리. 뭐 이것도 많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집중하려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지?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항상 어때? 항상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사실은 수업의 자세이기도 하면서 또 뭐야? 공부의 방법이고, 공부의 가장 어떤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펀더멘털한 방법이다. 그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좀 착각하는 게 있어. 자기가 되게 집중을 잘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는 적어도. 근데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수업 시간이 왠지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긴 하지.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건 더 쉽거든. 결국에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거지. 근데 어찌됐든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이랑 같이 가야 될 게 뭐예요? 필기죠, 필기. 어제도 어떤 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필기가 되게 느리다는 거야. 그지? 필기가 느린데 공부에 의욕은 있더라고. 그럼 만약에 그 친구한테 어제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만약에 어렸을 때 본인이 만약에 필기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아서 그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했다면, 최종적인 목표인 뭐 공부의 성장 아니면 뭐 합격이라던가 그런 목표를 가기 위해선 이 자기의 문제점을 고쳐야 되겠지.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기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때?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뭐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 그렇기 때문에 필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 반대로 역으로 얘기해서, 이게 뭔가 공부 잘하는 애들의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필기를 못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다는 거지.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 노트의 필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있지?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는 말의 속도가 글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잖아. 그지?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썼겠지. 근데 빨리 쓰면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없다고.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겠어? 그 빨리 쓴 걸 가지고 집에 와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그 부분을 다시 정자로 쓰면서 복습을 했다. 이거겠죠. 그리고 필기가 정말 중요한 건, 요것이 결국엔 무슨 도구이기 때문에 수업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도구다. 필기가. 비단 필기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것도 내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일정을 적는다던가, 쌤도 지금 매일매일 일정을 적고 있단 말이에요. 데일리 레포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적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 이유가 또 필기랑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전에도 우리 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죠. 그 서울대생들을 이제 다큐멘터리에 우연히 와이프랑 보고 있는데, 서울대생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 중에서 평점 4.3 이상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 자기 의견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막 개진하고, 레포트나 뭐 이런 걸 쓸 때 그런 사람들은 이 점수를 못 맞고, 그럼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점수를 맞았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거의 그대로 쓴 사람들. 결국에 우리나라도 뭐 대학교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미국처럼 그런 대학교도 있겠지만, 그런 교수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차피 대학교조차도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교수가 한 얘기 중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 또한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서울대생들이 한 것처럼 필기를 완벽하게 해야 여기서 평점을 잘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런 장면이 나와서 와이프랑 나랑 야 저거 딱 우리 방법인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화면이 딱 넘어가서 미국의 대학교가 나왔단 말이지. 소위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대학교. 근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내가 얘기한 거랑 정 다르게 저 뒤에 앉아서 그래? 뒤에 앉아서 딱 팔짱 끼고 저 교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수가 얘기할 때 그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의 흐름을 완전히 깨는 거지. 질문을 하고 둘이서 엄청나게 큰 논쟁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가운데서 옆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한 가지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교수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러려면 교수들도 뛰어나야 되는 거고 학생도 뛰어나야 되는 거고 학생도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게 좋겠지.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비슷하게 얘기해 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프랑스 같은 데는 1년 동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한 단원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하고 끝난단 말이야. 물론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 가서 뭐 우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수학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외국에 많지. 그 이유가 그걸 따져보면 결국엔 뭔가 심도 있게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 시스템에 있는 교육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고 또한 뭐 AI나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죠. 그때는 뭐 아예 여기서 수업조차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필기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일단 특히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이 소위 뭐 인강이 됐든 아니면 이게 실강이 됐든 간에 이 필기 중시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이 세트로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서 필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빠르게 느리게 쓰면 안 되고 빠르게 쓰면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쓰면서 내가 암기도 할 수 있다 그랬거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지만 암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시험 볼 때도 100이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는 뭐 학원에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학원 다닐 때는 100을 여러 번 찍었다고. 100을 찍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분이 주부였어. 주부였는데 물론 어렸을 때는 좀 공부를 잘했더라고. 근데 내가 어떤 걸 가르쳐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흘 이상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지. 수업 시간에 암기까지도.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입고 온 이런 뭐 옷, 강사의 옷,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뭐 안경을 바꿨다. 사실 저 안경을 바꿀까 생각 중인데 안경을 바꿨다. 저 새끼 안경이 바뀌었네.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적어서 필기에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요 부분.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집중과 필기. 그 다음 여기 자리가 적어가지고 세 번째. 저쪽에다 적어야 되는데 좀 잘못 적었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답.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는데 학생들 4명을 놓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검은 연기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검은 연기를 이렇게 쭉 흘려보내고 있을 때 그 학생들 중에 거의 1시간 동안 아무도 그 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그 연기가 만약에 유독가스였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지. 그지? 그렇잖아. 그지?
대구 지하철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건데 어떤 만약에 뭐 불안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럴 때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지. 누군가가.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거 뭐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수업 시간에 뭔가 이런 대답이 필요하다. 이 대답은 곧 뭐겠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건 뭐 이거랑 어울리지가 않을 수 있는데 피드백이겠지 결국에. 뭐 다른 것도 다 피드백인데 일단 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대구 지하철 뭐 아까 그 학생들한테 연기 흘려보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적극성이라는 거지. 이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1번, 2번 뭐 집중이랑 필기도 적극성인데 특히 이 대답은 이 중에서 가장 적극성을 요하는 항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치? 뭔가 적극성이 없다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먼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여기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이 정도의 적극성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만약에 누군가가 적극성을 발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그 뭐 혈액형을 믿는 사람도 있고 요즘 뭐 MBTI 이런 거 믿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 혈액형의 비밀이라는 옛날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어. 나는 엄청나게 혈액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전까지는 되게 잘 맞추는 사람이었고 너는 무슨 혈액형이지? 그래서 잘 맞추는 사람이면 거기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뭐였냐면 일본에 있었던 유치원. 일본의 유치원에 갔더니 A형, B형, O형, AP형. 근데 각각의 아이들의 환경이 다 다른 거야. A형이면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A형은 되게 차분하고, 그지? 뭐 그때도 보니까 뭐 국어, 뭐 영어, 뭐 이런 걸 잘하고, 응? 그리고 뭐 B형은 막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먹고 놀고 자기를 잘한대. 일본 사람들은 일단 B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그 다음에 뭐 O형도 뭐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걸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 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한테 보여줬을 때 그 교수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근데 왜 잘못됐냐?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혈액형 때문이 아니라 뭐였냐? 바로 그 중에 리더가 있었다는 거야. 리더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따라한다. 이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가 결국에 뭐 혈액형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거 알죠? 혈액형은 전 세계에서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한 뭐 십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십몇 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하여튼 좀 유명했던 예능이 있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거 2위가 혈액형이었어. 뭐 어찌됐든 나는 뭐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아까 그 장면을 얘기해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했지. 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니까 좀 신뢰할 수 있겠지. 그 건의에 기초해서 똑같은 얘기. 여기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좀 느낄 거야. 맞지? 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한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대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친구가 빠졌다. 그랬을 때 차이가 느껴지는 거. 그럼 내가 해야 되나? 그치?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사람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물론 자기가 총대를 맨다고 하면 그렇지만 일단 피드백인 측면에서 그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답을 함으로써 뭐야? 이런 소위 쪽팔린 가운데서 내가 대답을 함으로써 만약에 맞춰서 기분이 좋아서 뇌는 상벌이 명확해야 되거든. 그래서 맞히면 상으로서 기억이 오래 남는 거고 틀리면 벌로서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이 되게 중요하다. 왜?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확인인데 그 확인하는 이유가 그게 뭐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어보겠지. 전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지 않겠지. 그럼 그거를 그 쪽팔린 가운데서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는 애들 앞에서도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잘 보였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기 있는 기억을 강화시킨다. 오케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피드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니까 그게 반응이잖아? 여러분들의 반응을 내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 반응이 없는 거랑 그런 반응이 있는 거랑 차이가 다르겠지. 당연히 다르겠지. 반응이 없는 거랑 있는 거 중에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또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잠깐 유튜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자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악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그리고 소위 유명한 잘 나가는 유튜버들 악플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악플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악플이 나오면 읽고 지워요. 이런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되게 형격하게 막 깎아내리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는데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피드백이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그런 악플조차도 있는 게 낫다는 거지. 그 친구의 얘기 마찬가지. 물론 뭐 수업 시간에는 뭐 소위 악플보다는 선플이 많겠지만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다. 피드백을 줌으로써 강사들은 그런 피드백을 먹고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대학교 교수가 되게 강의를 못하는 교수가 있었어. 그 되게 강의를 못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애들 그 수업을 듣는 거기를 수강 신청하고 있는 그 학생들과 짜고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야, 너네가 만약에 이 수업에 들어가서 저 사람한테 저 교수한테 뭔가 그전에는 강의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드백이 안 왔겠지. 강의를 뭐 잘 자거나 수업에 안 들어오거나 여러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수업을 되게 잘 듣는 척하고 피드백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뭐 더욱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학생들은 당연히 그렇게 실험에 참가했으니까 당연히 수업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 강사는 못 가르쳤지만 그 교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교수가 변했다. 이 놀라운 점은 교수가 엄청 못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거의 탑이 될 정도로 잘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는 거지.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야? 학생들이 피드백을 안 주던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거기에 힘입어서 그 교수가 강의법을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재미있고 더 잘 가르치는 강사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인터넷으로 듣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듣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지만 이렇게 실강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익부가 되는 거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듯이 강의의 질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수업에 더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또 여러분들의 적극성도 발휘해서 기억도 오래 남기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강사의 질도 높이고 오케이? 일석이조가 되겠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 뭐겠어요? 지적 호기심이겠지. 자, 이것도 뭔가 습관인데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그냥 타고나는 거야.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언제부터 생길까? 보통 한 3살 이후부터 4살부터 지적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생기면 사람들 뭐 엄마한테 가장 가까운 엄마한테 막 질문하고 이러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그럴 때 엄마가 야 그런 건 지금 알 게 아니야. 그런 건 나중에 알아도 돼. 본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명분을 그렇게 세우는 거지.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아 이건 이거야 이렇게 설명해주는 엄마 있잖아. 그런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은 더욱더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지적 호기심이 별로 없다. 그럼 사실은 좀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부터도 이 지적 호기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질문이다. 그럼 지적 호기심이 많아야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면 다시 지적 호기심이 많아지게 된다.
이게 같이 돌아가는 계속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좀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질문을 잘 안 한다고. 특히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또 질문하기 어렵잖아. 그치? 물론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 같은 거나 이런 걸 올리면 우리가 다 거기에서 뭐 짧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인간보다는 실강이 질문하기가 좋지. 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죠? 물론 뭐 아까 미국의 대학교처럼 수업 시간에 수업의 흐름을 끊고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거니까 소위 아까 전처럼 수업 시간 중간에 대답하는 것처럼 뭐 쪽팔리거나 이런 부분도 좀 덜 할 거고 혼자 찾아가서 하니까. 예? 근데 제가 뭐 비록 지방에서 공무원 학원을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수많은 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강의했지만 그 중에서 질문한 학생은 100명도 되지 않았다. 10%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건.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친구들 중 대부분은 합격을 했다. 대부분은. 왜냐면 이 질문을 한 애들은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애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 소위 무슨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럼 지금 1, 2, 3, 4번 쓴 게 뭐예요? 소위 어떤 방법이에요? 공부 잘하기 위한 가장 펀더멘털한 웨이란 말이지, 방법이란 말이지. 공부 잘하는 방법이야. 그죠? 그럼 공부 잘하는 이 방법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질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1, 2, 3, 4번이 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나는 1, 2, 3, 4번 중에 1번은 잘하고 있다. 집중은 잘하고 있다. 2번도 잘하고 있다. 1번, 2번.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쓰고 있는 1, 2, 3, 4번 방법까지 다 쓴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겠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질문을 또 하다 보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뭐 강사가 뭐라 하든 간에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다 보면 빠르게 그 뭐 유튜브나 소위 이런데 우리가 강의 올리는 거 말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 강사한테 물어봄으로써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자기가 원하는 효율적으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 2, 3, 4번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뭐예요? 방법이다, 방법. 그럼 방법이 뭐냐? 방법. 게임으로 얘기하면 게임의 장비다, 장비. 응? 그럼 게임의 어떤 장비를 그 NPC가 어떤 장비를 줬단 말이야, 나한테. 그럼 그 장비를 가지고 내가 그 장비가 있으면 장비가 없을 때보다는 더 강해지겠지. 그럼 나를 일단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냥하고 그러면 그 게임에서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은 뭐해? 대부분은 일단 그러면 게임 같은데 막 현질하고 이러잖아. 응? 게임은 막 현질하고 이러잖아. 장비가 없으면 나도 실제로 게임에 막 게임 PC방 사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C방 사장이어서 진짜 게임도 막 현질도 해본 적도 있어요. 소위 투명망토라는 걸 50만 원에 사가지고 70만 원을 판 적이 있어. 근데 그 말고 진짜 그렇게 하면서 만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사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억 정도에 되는 돈을 가지고 현질을 했더라고. 그럼 장비는 최고가 되겠지. 어느 정도 방법이 좋은 거야. 물론 그 게임 안에서의 어떤 공략법도 있겠지만 일단 그 장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열심히만 하면 게임은 열심히 할 수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왜? 재밌으니까. 거의 페인 되잖아. 그지? 열심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고. 그 열심히 하는 정도가.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뭐해? 날 새고 막 이러지. 나도 사실 막 날 새고 열심히 했는데 장비빨이 안 좋았어.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사람처럼 그런 장비였다면 나도 뭐 더 좋았겠지만 물론 또 핑계를 또 그렇게 대지만 어쨌든 게임에서도 맨날 던전에 살던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람도 만났지만 장비가 뛰어난 사람도 만났지만 실제 현모에 가서 어떤 A를 만나면 나보다 어린데 내가 그때 20대 25인가 이랬었는데 그 친구는 20살이었는데 걔는 아까 그 소위 투명망토란 걸 던전에서 한 20개를 먹었더라고.
그럼 50만 원짜리 20개를 먹으면 1000만 원이잖아.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 한 1억 정도 되는데, 걔가 그 당시 돈으로 1억보다는 안 되겠지. 그러면 적어도 한 3, 4천 원 될 것 같은데. 지금 화폐 가치로 따져봤을 때. 근데 걔는 그때 그걸 벌었더라고. 물론 걔는 좀 뭐 일진에 있어가지고 그 동굴에 갈 수 있었고. 근데 걔가 그 게임한 양을 보면 나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지. 계속 거기 산 거야. 근데 한 군데에 계속 있으면 재미없잖아. 근데 그 한 군데 계속 그 몹이 출연하는데 보스몹 있잖아. 보스몹이 출연하는 계속 거기서 사냥하는 거예요. 지겹거든. 보통 어떻게? 거기서 사냥하다 재미없으니까 아 여기 갈까? 여기서 좀 사냥하다 여기 갈까? 막 이러잖아. 공부할 때도 그러죠. 공부할 때도 아 이거 공부하다가 아 재미없으면 이 공부할까? 근데 저는 전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한 책을 여러 번 계속 봐야 된다 그러지. 재미없지만 결국에 똑같아. 모든 인생에 있는 메커니즘은 다 비슷하다. 게임이든 공부든 장사든 오케이? 그래서 내가 1, 2, 3, 4번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얘기한 게임의 장비, 방법을 준 거고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만 한다면 합격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내가 장비를 줬는데 아, 난 그 장비 싫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원래 있는 세팅에서 원래 있는 세팅은 뭐야? 벌거숭이. 응? 기본적인 옷만 입은 상태에서 그 검도 뭐 나무검 여기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셋을 준 거지. 괜찮은 세트를 준 건데 나무건 뭐 왜 게임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어떤 세트 막 주고 있잖아. 게임에서 딱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 기본 장비보다는 게임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주는 기본보다는 좋은 장비 있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가지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일단 출발선상이 더 빠를 거고 아니면 똑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안 가지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면 돼. 근데 그 방법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는 건 여러 검증이 다 끝난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이 방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안 가져간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소위 거지근성이다. 거지근성?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습성. 공부 못하는 아이가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사고나 근데 뭐가 있냐 이렇게 방법을 줬을 때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자기는 그냥 예전에 자기랑 똑같겠지. 항상 어제 또 누군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어제와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어제와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제 방법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똑같이 하면서 내가 뭔가 변해서 나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못했는데 내가 뭔가 변해서 나는 공무원 합격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막 250명 정도가 되면 이 지방 같은 데서 합격하려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 그랬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전혀 꿈꾸지 않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내일은 어때? 내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뭐다? 정신병 초기 증세다. 좀 극단적인 말로 쫙 까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그래? 근데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중3인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얘는 또 그 얘기를 고지고대는 안 듣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 한 70%는 다 정신병 초기 증세겠네 아빠가 이러더라고. 맞아 그 얘기가. 왜?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거지. 누구나 다. 응?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방법 열심히 이 두 개만 가진다면 못 붙을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 두 개만 가진다면 못 붙을 시험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법을 최대한 내 걸로 만들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간단하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간단해. 간단한데 둘 중에 뭔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여기도 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저거 둘 중에 원인이 있다. 100%.
그 외에는 없다. 그 외에는. 아니, 물론 뭐 심리적인 문제 뭐 이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저거 두 개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진다면 딱 두 개야. 물론 그 두 개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 두 개만 잘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합격이 어렵지 않다. 오케이?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부분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시라. 오케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도 여러분들 여기서 뭐 다 들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은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상담할 때도 들었던 내용도 일단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있을 때 국어랑 영어 다 각각 20문제니까 100문제니까 국어랑 영어의 반은 한 소위 10문제 정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독해거든. 이 독해는 베이스가 수능 베이스다. 그죠? 수능 베이스. 그러면 수능 때 내가 만약에 이 독해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빨리 합격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공무원에 합격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독해를 향상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독해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읽어야 된다. 읽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뭐 스킬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읽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스킬을 쓰는 거지, 읽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킬을 쓴 건 좀 무의미하다. 오케이. 그래서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국어 읽기 어떻게 해야 되겠지? 만약에 비문학이 있다. 비문학이 있으면 비문학에 가나다라마 이런 단락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여기 각각의 소주제를 일단 찾아야 된다. 전체 주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해설지랑 비교해 봐야 된다. 그럼 일단 이 소주제 찾는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정말 책 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위 독서, 그죠?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이 그 경제 석학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양반이 그 북에서 넘어올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넘어왔거든. 그래서 그 소 한 마리 몰래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현대를 읽은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 한 98년도에 그 소를 다시 가져가요. 소를 엄청나게 많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자기 고향에 북한에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양반이 말하는 거는 뭐 말투 자체가 좀 어눌해 보이는데 되게 똑똑하거든. 똑똑했던 이유가 뭐냐? 똑똑했던 이유가 책 읽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뭘 읽냐? 신문을 읽었다. 신문을 매일 신문을 2시간씩 읽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특히 경제신문을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겠지. 기자들 요즘에 막 기레기라고 하지만 기자들 뛰어난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리고 시류가 그때그때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뭐 MBA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도 정주영 회장이 전혀 꿀리지가 않았다는 거지. 왜? 매일매일 책 읽기를 했으니까. 현실에 맞는 책 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단어를 하나 쓰더라도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유식한 단어 많이 쓰잖아. 어? 막 영어도 많이 넣고, 그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똑똑해 보이지.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뭔가 책에서 읽은 거지. 아니면 누군가가 쓰는 말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하나 배우잖아? 몰랐던 말을? 그럼 그걸 계속 써요. 자주.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다고. 나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다른 때도 그냥 무의식적에도 그냥 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뭐 요건 비단 단어의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만 거기에 들어간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소위 문해력이라는 게 생기거든. 문해력이 뭐예요?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거야. 우리 보통 머리가 좋다는 게 뭐예요? 머리가 좋다는 게 바로 이해력이 좋다는 거다. 암기력이 좋은 거를 머리가 좋다고 별로 안 해. 사실은 암기력도 좋은 사람 있잖아. 나 같은 경우 암기력이 되게 좋거든. 근데 암기력이 좋은 거보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을 진짜 똑똑하다 그러지. 와 그걸 어떻게 이해해? 되게 똑똑하다. 실제로 우리 와이프랑 나랑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이해력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내가 막 되게 똑똑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나는 암기력은 정말 좋은데 이해력은 상대적으로 좀 막 그런 느낌인데, 그죠? 그러니까 왜 나도 책을 뭐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거든.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잘해. 국어랑 영어는 잘하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이 일단 좀 선행이 돼야 된다. 문해력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왜? 엄마가 어렸을 때 책 읽으라 그랬는데 싫어 하면서 책 안 읽고, 여러분들 때도 그때부터 휴대폰이 있지 않았나?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있지 않았나? 요즘에는 특히 그 책 읽기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휴대폰이지. 소위 스마트폰. 그죠? 그것이 가장 저해하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이 어렸을 때 하지 않았다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보통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사람들 100% 이거다 다.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나머지 기본서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빨라지긴 하는데, 결국에 이게 안 되면 문제 푸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오케이? 국어랑 영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문제를 푸는데도 이 이해력.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냐 못하냐도 마찬가지지. 말을 듣는 이해력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여기서 또 기인하는 게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매일매일 해줘야 된다. 비문학을 하루에 한 편 이상씩. 요거는 공무원 기출보다는 수능 기출. 만약에 자기가 안 된다면 중학교 거부터, 중1부터, 중학교 독해 같은 경우는 별로 많지 않거든. 그 내용 자체가 뭐 분량 자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중학교는 금방 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착실하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똑똑해지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똑똑해지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진짜 똑똑해지고 싶다. 이 지문만 가지고 이렇게 읽어도 똑똑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언제 뭐 예술에 관계된 지문을 언제 읽겠어요? 안 그러면 과학에 관련된 지문을 언제 읽겠어? 그럼 지금 되게 똑똑한 그런 소위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지문을 읽겠어? 그 지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학생들한테 정말 교훈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문, 그러면 어떤 책의 일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여러 책을 읽는 것보다 압축되어 있는 이런 형태겠지. 오케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줘야 된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 부분.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해주시고, 비문학.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문학인데,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서 나머지는 충분히 비문학을 해석하는 연습으로 카바칠 수 있고, 시 같은 경우는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 지금도 뭐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있을 때, 행과 연이 있을 때,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시의 주제나 시적 화자, 시의 정서, 시어의 사용, 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오케이?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라. 알고 있더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 시의 주제랑 이런 걸 다 적고, 방식은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설지를 찾아보고 수정을 한다. 오케이?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안 듣는 건 그거는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법을 줘도 안 가져간다는 거야. 어? 방법을 줘도 안 가져가면 결국엔 있잖아. 그냥 그대로 남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 그러면서 아 씨발 내가 동해 공무원 다녀가지고 내가 떨어졌어 이 지랄 한다고. 어?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서 족도 열심히도 안 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어? 그게 뭐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지. 어? 결국에 내가 줬던 방법을 하나도 안 썼으면서 어?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강사를 찾아가요. 인강을 들어. 합격하겠어? 합격하겠어? 그 사람의 방법은 듣겠어? 몰라. 뭐 그때라도 철이 들어가지고 뭔가 방법이라도 들으면 좋은데 어? 안 듣는다고. 잘 들어두라고. 그러니까 뭐 안 하고 있으면 더 들어두고. 어? 봐봐. 시의 주제나 시적 화제, 시의 정서, 시의 사용하고 해설지랑 맞춰보고 이것이 한 90% 이상 될 때까지는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야. 어?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요쪽은 비문학은 아까 뭔가 문해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요소를 향상시키는 부분이고 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이건 좀 국어적인 측면에 강한 거지. 국어에 좀 한정되어 있는 그래서 국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학 작품, 이 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고전 시가로 착각하는데 고전 시가는 다른 메커니즘 쪽에 속하는 거고 이거는 현대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시 하루에 한 편씩 매일매일 해야 될 거야 이거. 어? 비문학이랑 현대 시 한 편. 자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천지 차이가 될 거야. 한 몇 개월만 지나도 천지 차이가 될 거라고. 저 국어 잘하는데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국어 잘하면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똑같은 레벨에서 하는 사람은 뭔가 시를 더 빨리 풀어가지고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문해력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해력보다 더욱 좋아져서 문제를 더 빨리 풀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이 부분 그래서 하루에 매일 해야 될 거 아까 비문학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문제는 90% 이상 됐을 때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아까 비문학 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못했는데 뭔가 9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요거랑 맞춰봤을 때 이게 90% 이상 일치한다 그럴 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따 문제 풀 때는 뭐 다 똑같이 얘기할 텐데 만약에 1, 2, 3, 4번이 있을 때 11번이다 그럼 1, 2, 3, 4번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2번을 체킹했는데 2번이 맞았다. 근데 왜 맞았는지 소위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근거가 이 부분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2번이다. 오케이? 이건 이제 나중 얘기지. 90% 이상 맞았을 때. 만약에 지금 나는 비문학을 어느 정도 고찰 한다. 그런데 선생님 말대로 하고 있다. 선생님 뭐라고 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어본 다음에 하는 거지. 빨리 풀어봤는데 답은 2번인데 내가 3번을 체킹했어. 왜 답이 2번인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답이 곧바로 명확하게 안 나왔어. 명확히 안 나오면 뭐 해설지가 이렇게 밑에 있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거나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빨리 보는 것이 아니고 왜 답이 이건지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해야 된다. 오케이. 특히 문학 같은 거, 비문학 같은 거는 이 생각이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답이 이거가 100%인 까닭은 없거든. 이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한 20% 더 앞서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 국어랑 영어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력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국어 그냥 지문을 독해할 때는 문해력이 생겨나는 거고 거기서 당연히 사고력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뭔가 사고력이 여기서 증진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답이 왜 이거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해설지를 안 보고 어떻게 하냐 한 3분 정도나 5분 정도 내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는 그날 하루 동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답이 이건지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물론 다른 거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점심시간에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거기서 뭔가 사고력이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런 부분.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문제는 나중이고 일단 지문 읽기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하는 게 국어랑 영어의 메커니즘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영어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 매일 100단어 이상씩 단어 암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이제 독해는 요 부분이랑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는 방식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그 영어는 영어대로 한번 OT 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 베이스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소위 수능 베이스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공부만 한다. 합격하기 힘들다는 거지. 합격하기 힘들다는 거지. 정말 뭐 쉬운 시험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수능 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나는 그냥 하고 있다는 게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는 거예요. 소위 뭐 노량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노량진에 가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강의가 뭐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잖아. 근데 물론 뭐 영어는 더 길지만 노량진은 2개월이 끝난다고. 노량진 좋네. 노량진 가야지. 그러면 4개월에도 여기도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되게 버겁단 말이지, 이게. 이걸 다 하면서 해나가는 게. 근데 걔네들은, 그 노량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2개월 동안 다 흡수할 수 있겠어?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습하기에 급급해. 그럼 복습을 하는 것도 5과목을 다 국어 영어 안 되고 있어. 뭔 소리인지 잘 몰라. 뜬구름 잡아. 그래서 2개월을 듣는다고 걔네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또 듣고, 모르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뭔가 반복의 효과는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기본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 4개월 동안 이것도 뭐 물론 마찬가지죠. 뭐 여기 4개월 다니면서 럴럴하네. 뭐 그냥 수업하는 것만 복습하고, 수업하는 것도 뭐 복습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 숙제로 내는 거 안 하고, 상담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내는 숙제를 내지 않고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숙제 안 하는 애들 있어? 없잖아. 진짜 뭐 요즘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들이 워낙 그거에서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고 하잖아. 우리 때는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왜? 맞으니까 당연히 숙제를 해야지. 응?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 숙제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는 거지. 그냥 얘네 골탕 먹어봐라 숙제 내는 거 아니란 말이지. 맞잖아. 그래서 요거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의 다 일환이에요. 그건 이제 수업적인 측면에서의 방법인 거고, 이건 뭐야? 전반적인 과목에 있어서의 방법인 거니까 요 부분. 그래서 여기 10문제짜리 소위 독해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 국어랑 영어, 한국사, 행법, 행정학, 자 이런 부분은 요거는 이제 독해, 소위 독해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소위 암기 영역이다. 공무원 시험은 암기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이 국어 영어가 끼어 있으니까 이건 다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 그 외에는 암기니까 암기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암기 과목이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뭐다? 객관식 시험이다. 객관식 20문제씩이다. 객관식 문제가 나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책들은, 기본 세팅 책들은 뭐 있어요? 뭐 강의 교재가 있는 거고, 그래? 강의 교재에다가 그 다음 기본서, 그 다음 기출문제집. 이거 외에도 뭐 인강에는 더 있겠지. 뭐 OX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기게 되는 교재가 뭐겠어요? 일단 강의 교재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지? 기본서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감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출문제집이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 강의 교재라는 게 이렇게 강사나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 이 강의 교재의 기초에서 얘기를 하겠지. 여기 기초에서 여러분들은 또 여기다가 필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필기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집을 위해서다. 이 기출문제집이 각 파트당 교수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이 기출문제를 낸 이유가 뭐야? 소위 20문제 중에서 16문제에서 17문제는 중요한 문제, 그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뭐 김 교수가 들어오든 이 교수가 오든 박 교수가 들어오든
거기서 비슷한 유형의 뭐 한국사로 얘기하면 비슷한 왕들이 나오는 거고 중요시 되는 왕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다. 모든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다? 이 기출문제집이다. 자, 요거는 뭐 여기서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잘 기출문제집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봐봐. 그러면 지금 한국사 이 교재인데 한국사 교재 뭐 두 문자 노트랑 이렇게 있잖아. 자, 계속 한국사 이것만 봐요. 계속 이것만 본다고 몇 시간 동안. 야, 몇 시간 동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 이걸 막 애우고 있어요, 여기서. 자, 애우는 건 자리에 앉아서 애우는 게 아니야. 그럼 자리에 앉아서 깜지를 계속 써. 자리에 앉아서 깜지를 계속 쓰는 거야. 그래, 모르는 단어를 만났다. 영어 단어를 만났다. 깜지를 계속 써. 몇 번을 써야 내 단어가 되는 거야? 1000번을 쓰면 내 단어가 돼? 한 100일 뒤에 있잖아. 그 단어를 1000번 딱 쓰고 안 쓰는 거야. 100일 뒤에 딱 물어봤을 때 그 단어를 맞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그치?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훑는 거지. 간단하게 훑고, 필기한 거 보면서, 아, 그래서 요거 맞아. 요거 필기했었지.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론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론 보듯이. 처음이면 그 파트를 문제를 열어놓고, 아, 근데 문제가 워낙 쉬워.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럼 풀면 되지. 근데 대부분은 뭐 한국사 같은 경우야 쉬운 부분이 많아. 그래서 그냥 풀 수도 있어. 풀면 이걸 옆에다 놓고 푸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면서 같이 보는 거지. 아, 맞아. 여기 이렇게 했었지. 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사보다 좀 더 어려운 뭐 소위 행정법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때 딱 놓고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려. 옆에 보는 거예요. 그걸 필기해 놓은 거랑 이걸 딱 보는 거야. 아, 보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복습 빠르게 가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필기하는데 빠르게 막 썼다 그랬잖아. 정자로 한번 딱 쓰면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지. 그 정도 하면서 복습하면서 아, 맞아. 여기서 요 부분이었지. 요 부분을 머리 찍어서 나한테 넣는다? 어려워요, 일단.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최대한 빨리 보고 뭘 봐야 된다? 기출문제를 봐야 된다. 오케이? 알겠어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수업을 들을 때는 적어도 기출문제집을 3회독 이상은 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3회독 이상을 해야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암기하는 거 언제예요? 자투리 시간에 암기하는 거다. 왔다 갔다 할 때, 응?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할 때, 뭐 학원 아니면 뭐 커넥트 프로젝트 같은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자기 전에 그런 때 있지. 그런 시간에 버스 기다릴 때 이런 때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되고. 물론 뭐 거기서 이거 암기 다 못하겠는데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는 있지. 근데 깜지를 여러 번 쓰고 뭐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 자리에 앉아서 암기하는데 시간을 오래 소비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도 자리에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암기하라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출문제집을 적어도 3회독 이상씩 한다면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왜 이건 내가 뭐 근 10년 동안 원래도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었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보통 보면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되게 오래된 기간이 오래된 친구들은 자 기본서 몇 회독하고 기출문제집 몇 회독하고 또 다른 가서 OX하고 뭐 심화하고 파이널하고 뭐 많아요. 책 많이 본다고. 오케이? 이 책들을 다 한 번씩 보는 거랑 만약에 이 기출문제집을 한 3번, 4번, 5번 보는 거랑 어떻게 낫겠어요? 이게 낫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결국에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리고 그 막 기본서를 좀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출신들이 많냐? 고시 출신들이 많다. 고시 출신들이. 왜? 고시에는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 주관식 시험은 목차를 다 알아야 되거든. 왜? 서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관식 시험을 보지 않죠. 객관식 시험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집. 만약에 여러분들 6개월 뒤에 시험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네. 6개월 뒤는 아닌데
뭐 몇 개월이야? 한 9개월? 한 8개월? 자, 그 내년에 있는 시험 있잖아? 만약에 내년에 있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나올 때 그 교문을 나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스나이퍼가 헤드샷을 날린다.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렇게 잘 생각해 본다면 그럼 어떤 책은 버려야 되고 강의를 듣지 말아야 되나? 그럼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강의 안 듣고 공부하겠지. 그럼 강의는 들어야 될 거고 최소한 쪽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추린다면 뭐겠어요? 강의란 기출문제집이겠지. 그렇잖아.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렇게 내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좋아. 기본 수업 보는 것도 좋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그걸 한 거야. 아, 기본서 당연히 보면 좋지. 근데 처음에 기본서 보면 잘 읽혀지지도 않고, 잘 안 읽혀져요. 왜? 내용 자체가 딱딱하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문제를 풀면, 문제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다르게 얘기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거야, 내가. 근데 이 방법대로만 하면 아까 그랬잖아. 뭐 여러 개 책 많이 보는 사람들 오래 동안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런데 이 기출문제집 보는 사람들은 수험 시간이 일단 수험 기간이 짧다. 응?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봐봐. 그러면 대부분 다 문제로 시험을 본 친구들이에요. 일단 합격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 기출문제집 한 책을 여러 번 돌린다. 뭐 해가 바뀌었다고 다른 책을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여러 번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기출문제집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본다. 이런 느낌이라면 충분히 뭐 다른 과목들은 금방 쉬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국어랑 영어는 읽기가 있으니까 좀 힘든 거고. 오케이? 그렇게만 한다면. 근데 내가 여태까지 본 친구들 중에 진짜 원래 막 책을 빨리 넘기고 이런 애 말고는 있잖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본 애가 딱 한 명 정도 있었나? 근데 물론 그런 애들은 좀 책을 지저분하게 보는 애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합격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만약에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 얘기를 잘 안 듣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몇 년, 뭐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주위에 그런 사람 많다 그랬지. 내 제자도 있다 그랬고 내 후배도 있다 그랬고 주위에 그런 사람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숨어서 뒤에 숨어서 나는 아니겠지. 내가 숨어 있으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결국에 합격하지 못하고 남들 뒤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OT 하면서 방법을 얘기해 준 거지. 상담 때도 들었던 사람도 있는 거고, 그지? 아까 얘기했죠. 방법을 줬는데 안 가져가면 그건 여러분들 몫이야. 근데 날 탓하지 말란 말이야. 왜? 나는 뛰어난 무기를 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잘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학원을 다니지 말던가. 내가 이 학원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만든 거야, 일단. 뭐 과목별로 선생님들도 뭐 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럼 결국에 합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잘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 4개월 동안 뭐 기존에 들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적겠지만 그 동안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주마다 보는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거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면 합격을 못 할 거다. 여기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뭐 딴 데서 좋은 점수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뭐 비록 뭐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학원에서 1등 해야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간다면 내년에 뭔가 그림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년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린다는 건 거의 합격의 근사치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년에 근사치 못 그리면 내가 장담하는데 내후년도 힘들다.
내가 장담할게. 내년에 근사치를 못 그렸으면 학원 다니면서 만약에 근사치를 못 그렸다. 내후년도 힘들다. 그럼 내후년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 한 벌써 뭐야? 한 1년 하고 뭐 거의 한 1년 8개월? 거의 2년 가까이가 지나간 거지. 그지? 그것만 잘 생각하고 무조건 내년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은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은 무기를 가졌으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갈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 가지면 좋겠다. 여기까지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오케이?